태국 왕실에서 탑승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 타이항공의 1등석 로얄 퍼스트. 왕족과는 거리가 먼 또떠남이 1등석 8좌석 전세 내고 이용한 내돈내산, 내말내산 솔직 후기. 안녕하세요. 또떠난 남자 또떠남입니다. 타이항공은 예전부터 비즈니스와 1등석으로 유명한 항공사였는데요. 특히 공항 라운지에서 마사지도 해주고 랍스터와 돈페리뇽이 나오는 1등석 기내식 서비스까지 한때 명성을 떨쳤죠. 하지만 코로나가 찾아오고 타이항공이 재정난을 겪으면서 1등석이 설치되어 있던 A380 6대가 모두 퇴역하는데요. 그래서 한때 타이항공은 1등석을 운영하지 않는 항공사가 되었었죠. 하지만 2022년 세대의 신규 보잉 777-300ER을 도입하면서 1등석 로얄 퍼스트 클래스를 부활시켰는데요. 현재 방콕과 런던, 도쿄, 오사카를 잇는 노선에서 타이항공 1등석을 탑승할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도 발권이 가능하여 저도 마일리지로 예약하고 탑승해보았습니다. 저는 오사카 방콕, 방콕 오사카 구간을 왕복 탑승해보았는데요. 타이항공의 1등석은 과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공항에서부터 만나보시죠. 타이항공의 홈그라운드인 방콕 수암나푼 공항에는 1등석과 비즈니스석 탑승객들을 위한 전용 체크인 카운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인 로얄 실크 승객들이 이용하는 카운터의 경우 일반 카운터와 큰 차이는 없지만 훨씬 붐비지 않고 여유있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1등석 로얄 퍼스트 클래스 카운터의 경우 공항 한쪽 공간을 비워 아예 라운지와 같이 꾸며놓고 1등석 승객만 체크인을 할 수 있게끔 꾸며놨습니다. 한쪽에는 로얄 퍼스트 클래스를 상징하는 금빛 카운터가 있는데 멀찌감치 앉아서 지켜보고 있으면 직원분이 오셔서 탑승 수속은 물론 짐까지 가져가 붙여주시죠. 다만 대한항공 1등석 체크인 라운지와 달리 공항 한쪽을 구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위쪽은 뚫려 있고 공항 소음도 다 들려서 막 엄청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전담 직원이 옆에 딱 붙어서 비행기 탑승까지 함께 하는데요.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 또한 전용 패스트 트랙을 통해 진행하다 보니 정말 1분도 안 걸린 것 같고요. 이후 면세구역에서 라운지까지의 이동도 직원분 안내하에 이동하게 됩니다. 원래 방콕 수암나푼 공항의 타이항공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가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코로나 때 문을 닫은 이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1등석 승객은 비즈니스 라운지의 가장 안쪽 공간을 별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쉬움이 남는 공간은 전혀 아니었는데요. 해외 유명 1등석 라운지 못지않게 다이닝 공간부터 휴식을 위한 공간과 샤워 시설, 귀빈을 위한 프라이빗 룸까지 굉장히 잘 꾸며놨죠. 실제 제가 있는 동안 태국 귀빈들이 엄청 많이 와서 직원들 인사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음식은 메뉴판에서 원하는 만큼 주문해서 드실 수 있고요. 디저트와 핑거푸드, 샐러드와 과일 등은 뷔페로 준비되어 있어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저는 똠양꿍과 항정살로 만든 태국 요리인 커무양, 그리고 스테이크를 시켜봤는데요. 태국 음식은 하나같이 다 맛있긴 했는데 스테이크는 다소 오버쿡이 되어 좀 질기긴 했네요.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출발할 땐 1등석 체크인 라운지는 없지만 체크인 카운터에 별도 1등석 카운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역시 오사카 공항에서도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서 빠르게 수속을 마칠 수 있으며 라운지는 아스카 라운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스카 라운지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사실 신용카드만 가지고 있어도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이다 보니 1등석 타면서 기분 내기에는 조금 아쉽긴 했네요. 대신 간사이 공항에서는 게이트 앞에서 탑승을 기다릴 때 1등석 승객을 위해 별도 앞쪽에 의자를 준비해 주는데요. 덕분에 쏟아지는 시선이 좀 부담되긴 하지만 역시 편하게 앉아있다가 제일 먼저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방콕 수암나푼 공항에선 라운지에서 쉬고 있으면 직원분이 탑승 시간에 맞춰 게이트까지 바래다 주시는데요. 비행기 바로 앞까지 오셔서 승무원분께 인수인계까지 확실히 하고 떠나시죠. 타이항공 1등석은 보잉 777-300ER의 가장 앞부분에 121 형태로 2줄, 총 8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봤지만 타이항공의 비즈니스석은 짙은 보라색, 1등석은 금색의 테마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과 좌석은 금빛으로 꾸며져 있고요.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 좌석은 머리 받침대 부분은 가죽이고 나머지 부분은 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1등석이니만큼 좌석의 너비는 웬만한 덩치가 큰 분들도 전혀 좁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넓고요. 대신 앞뒤 길이는 발을 뻗으면 발 받침대까지 닿는 정도여서 타항공사 1등석보다는 조금 짧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가 쪽엔 원목 무늬와 가죽 마감을 동시에 사용하여 꾸며놨는데 2022년에 처음 소개된 좌석치고는 벌써 사용감이 조금 느껴지긴 하네요. TV 옆 수납 공간엔 물과 헤드셋, 어메니티 파우치가 준비되어 있고요. 좌석 컨트롤러는 금빛 금속 소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럽죠.
엔터테인먼트를 조작할 리모컨도 준비되어 있고 옆쪽엔 추가 수납 공간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앞쪽 모니터는 24인치 크기인데요. 옆에 꽃을 꽂을 수 있는 꽂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사카 방콕 어느 구간에도 꽃이 꽂혀져 있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그 밑에 발받침대는 버튼을 눌러 열 수 있는데요. 안에는 이따 잘 때 세팅할 매트리스와 이불이 들어있습니다. 좌석 옆쪽 하단에는 메뉴판과 면세 책자 등이 구비되어 있고 의자 옆쪽에는 독서 등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오사카에서 방콕에 갈 때는 2K, 방콕에서 오사카 갈 때는 1A에 앉았는데 좌석의 위치별 차이는 크지 않고요. 가운데 좌석만 두 좌석이 붙어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항공의 1등석 좌석은 중동항공사들 1등석 같이 눈에 띄게 고급스러움이 묻어나지도 않고 모니터 크기나 좌석 구석구석 특별함이 느껴지지도 않는 그야말로 그냥 무난한 1등석이었고요. 게다가 비즈니스석에도 문이 달리는 요즘 세상인데 2022년에 설치한 1등석에 문이 달려있지 않고 오픈된 형태인 건 많이 아쉽죠. 물론 슬라이드형 가림막을 칠 수는 있지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서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좌석이었습니다. 좌석 구경을 마칠 때쯤 둘러보니 1등석 승객이 저 하나밖에 없네요. 방콕 오사카, 오사카 방콕 두 노선 모두 저 혼자 완전 전세냈습니다. 탑승 직후에는 물수건과 웰컴 드링크 샴페인이 제공됐는데요. 타이항공 1등석 샴페인은 과거 돈페리뇽이 제공됐었지만 현재는 로랑페리에의 플래그십 그랑시에클 그랑 뀌베가 서비스됩니다. 술알 모시긴 하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서 아주 잘 넘어갔고요. 보통 샴페인은 견과류와 함께 제공되는데 타이항공은 초콜릿이 함께 제공되는 게 특이하네요. 샴페인 한 잔 마시고 나면 항공기는 이륙을 하게 됩니다. 오사카 방콕 노선의 경우 오전에 출발하여 약 6시간 낮 비행을 하게 되고요. 방콕 오사카 노선의 경우 자정에 출발하여 새벽에 도착하는 밤 비행이기 때문에 같은 노선이지만 기내식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낮에 비행할 때 훨씬 다양한 기내식이 나오는데요. 좌석은 다소 아쉬웠지만 기내식 메뉴판만큼은 정말 파인다이닝 같죠. 아뮤즈 부시로 연어 알이 올라간 랍스터 샐러드, 일본산 대게살이 올라간 유채 샐러드, 그리고 프리미엄 견과류까지 세 종류의 음식이 작은 접시에 담겨 함께 나왔는데요. 일본 출발편이어서 그런지 태국 느낌보다는 일본 느낌이 많이 나죠. 물론 제공되는 식기에서 태국의 향기도 엿보였고요. 뒤이어 테이블이 세팅되고 본격 식사에 앞서 캐비아가 서비스됩니다. 1등석 타면서 캐비아는 몇 번 먹어봤지만 플레이팅은 타이항공이 압도적인 것 같은데요. 조개 껍질 위에 얼음을 깔고 그 위에 캐비아를 올려 제공하죠. 당연히 같이 먹을 계란 노른자, 흰자, 사워크림 등도 제공되는데요. 캐비아를 뜰 자개 스푼이 제공되지 않았던 점이 유일한 오게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캐비아 뚜껑을 직접 열지 못하는 나약한 또떠남의 전완근도 오게티였네요. 이어서 오리고기가 올라간 샐러드와 빵을 파서 안에 새우와 관자를 넣은 스타터가 제공됐고요. 메인은 서양식, 일본식, 태국식 중 선택이었는데 저는 태국식을 시켰습니다. 대구가 들어간 태국식 커리와 소프트쉘 크랩, 그리고 우리나라 쌈채소가 생각나는 태국식 채소가 나왔고요. 게살이 올라간 브로콜리 샐러드까지 제공됩니다. 술도 못 마시면서 와인도 한 잔 곁들여 보네요. 뒤이어 치즈와 과일이 보기 좋게 담겨 나왔는데 너무 맛있었고요. 디저트는 귀여운 망고 시럽이 함께 나오는 패션 프루츠와 코코넛 케이크, 마카다미아가 올라간 프랄린, 과일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맛이 없을 수 없는 비주얼이죠. 전반적으로 식사는 맛이 별로였던 건 아니지만 1등석 치고는 캐비아를 빼고 특별한 모습은 없었던 것 같고요. 방콕 도착 직전에 나온 라면과 일본식 화과자도 딱 예상 가능한 맛이어서 1등석 기내식에 굉장한 기대를 갖고 오셨다면 조금은 실망할 수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심지어 방콕 출발 오사카행의 경우 밤 비행기이기 때문에 처음 제공되는 기내식은 심플 그 자체인데요. 트러플 향이 깊게 올라오는 스프 한 그릇이 땡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탈 때는 웬만하면 밤 비행기보다 낮 비행기 타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대신 오사카에 도착하기 직전 제공되는 아침 식사엔 과일과 빵, 시리얼도 준비되고 메인인 일본식 도시락도 아기자기한 게 보기 좋고 맛도 괜찮았는데요. 태국 항공사의 기내식인데 태국식보다 일식이 더 기억에 많이 남네요. 미소와 샐러드까지 야무지게 잘 먹었고요. 디저트는 하겐다즈 하나가 통째로 달랑 나왔습니다. 자, 그럼 타이항공 1등석 기내 제공 물품 알아볼까요? 탑승하면 좌석 앞쪽에 이탈리아 아쿠아판나 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은 AKG 제품, 어메니티 파우치는 포르쉐와 협업한 제품입니다. 안쪽에는 프랑스산 빠이오 화장품과 칫솔 치약, 수면 양말, 안대, 이어플러그와 빛 등이 들어있고요. 6시간의 중거리 비행이지만 잠옷도 제공됩니다. 목이 살짝 올라오는 짙은 회색 잠옷 괜찮지 않나요?
비행시간을 생각했을 때 제공되는 기내 물품은 충분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타이항공 승무원분들이 워낙 친절하기로 유명한 만큼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장거리 비행이 아님에도 베딩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매트리스를 깔고 그 위에 이불을 올려주셨는데 매트리스도 적당히 두껍고 침구도 보들보들하니 1등석에 걸맞은 서비스이죠. 승무원분들이 중간중간 필요한 거 없는지 물어보고 챙겨주시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침대 세팅 이후에 식사는 옆좌석에서 할 수 있게끔 따로 준비해주시는 센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착륙 직전 박스에 담긴 초콜릿 주는 것도 승객 입장에선 굉장히 섬세하게 다가와 좋죠. 게다가 방콕행 1등석의 경우 공항에 도착하면 역시 직원분이 게이트에 나와 계시는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입국 심사를 도와주는 건 물론이고 계속 짐도 챙겨주고 택시도 잡아주십니다. 솔직히 이건 진짜 편했던 것 같네요. 다른 건 몰라도 공항 서비스 하나만큼은 타이항공 1등석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타이항공 1등석은 방콕, 도쿄, 오사카, 런던 노선 모두 마일리지 발권이 가능하지만 좌석이 많이 나오지 않아 발권이 절대 쉽지는 않고요. 사실 1등석 서비스를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장거리 런던 노선을 탑승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방콕 노선 편도 5만씩 총 10만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발권했는데요. 사실 10만 마일리지가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마성비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 비행기 타는 걸 워낙 좋아하고 1등석 경험이 그야말로 컨텐츠 각이니까 인천도 아닌 오사카까지 가서 타이항공 1등석을 타는 것도 할만했지만 일반인분들께선 방콕 여행 가는데 굳이 일본까지 경유해서 갈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타이항공 1등석 자체가 중동항공사나 싱가포르항공 1등석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 전일본 공수나 대한항공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드웨어와 기내식 수준이었기에 승무원분들이나 공항 서비스만 보고 추천드리긴 애매할 것 같네요. 하지만 역시 유상 발권하면 왕복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내 돈 내고 못할 거 마일리지로 한번 타보시는 것도 선택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